여러분은 정치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고하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든 도구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신하는 대리인, 머슴이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게 정치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도 사실은 국민의 대리인이죠. 성남시 시청에는 시장실을 개방을 해놨어요. 제가 시장실을 열어놓고 아무 때나 들어와라. 뭐 회의할 때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다 들락날락하게. 제가 회의하다가 어제도 우우 몰려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진 인증샷 하나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죠. 우리가 사실 그러려고 월급 받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은 의무적으로 다 지나가게 설계를 해놨어요. 3학년 교과 과정에 그게 있습니다. 내고장 바로 알기. 제가 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사인해달라 그러고 막 줄 서 그래요. 그러면 문제에 내서 맞히면 내가 사인해준다. 첫 번째,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면 90% 이상이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아주 똑똑한 학생은 박근혜요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극소수 우리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아주 극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 그럼 성남시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그럼 시장님이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인 맞지? 그럼 맞대요. 그러면 주인님하고 절 한번 해라. 그러면서 장난삼아 막 큰절하고 막 이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준비된 무기가 있죠. 그럼 넌 지금부터 내 거다. 너 내 거 이리 와. 너 선생님 얘는 놔두고 가세요. 내 거니까. 그럼 선생님이 그때 눈치 딱 그래 너 이따 와. 이따 와도 못 갑니다. 제가 좀 쓰다가 갖다 버리려고요. 치명적으로 딱 한 번 더 해요. 제가 뭘 하냐면 엄마 아빠 계시지? 네. 너네 엄마 아빠도 내 거다. 이러면 그때 애들이 확 표정이 싸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친구들 농담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얘기해봐라. 성남시 주인 누구지? 그러면 그때는 쫙 돌아가죠.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 그러면 그때는 거의 예외 없이 우리 국민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는 거 이거예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무슨 국가라고 부르더라? 하면 그때는 애들이 그 단어를 압니다. 민주국가, 뭐 민주주의 이런 거 알아요. 애들이 이걸 배우긴 배우는데 3학년인데 딱 현장에서 막상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교과서에서 한 번은 가르치는데 온 동네가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도록 이 사회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그 학생들은 성남시청에 왔다가 막 기분 좋게 사인 받고 막 시장 사진 찍고 이것도 있지만 너는 그럼 너 내 거야 일로 와. 너 내 거야 일로 와. 너네 엄마 좀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콕콕 심어놓죠.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진짜 그냥 박근혜 그러면 욕할 것 같고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 아닌데 왜 대통령이라 그러냐고 할 것 같고 박모 씨라고 그러잖아요. 박모 씨. 이 박모 씨는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인 줄 알아요. 왕인 줄 알고 국민을 백성으로 알아요. 백성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 대통령한테 월급 준다? 그러면 애들이 막 놀랍니다. 월급? 그것도 1년에 2억 600만 원 준단다. 월급으로. 그럼 그때 애들이 표정이 자꾸 바뀌어요. 어떻게 주인한테 월급을 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월급을 받는 사람이 이 주인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소위 기득권 세력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국민들이 내면 국민을 위해 써야 되는 돈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삥 뜯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국민들을 위해 쓰면은 이거 돈 아깝다. 저 사람들한테 이 복지 이런 걸 많이 하면 이거 게을러지는데 이거. 왜 그런 표정으로 보세요? 이거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이거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이에요. 에? 나는 진짜 이거 혹시 조금 잘못 말하면 김재동이가 당하듯이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해야 정확하게. 복지를 많이 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무성 대표께서. 그리고 교육부의 고위 관리가 국민은 개돼지다 라고 얘기했죠.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 뭐 이런 거 한다니까 야 청년배당 이런 청년 정책을 하면 그 사지 멀쩡한 젊은 친구들이 일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같으면은 1년에 100만 원 주면 그거 준다고 일 안 하겠냐? 이 청년배당 24세 때 딱 1년만 100만 원 1년에 한 분기별로 25만 원 주려고 했더니 이 남경필 지사가 정부 청탁을 받아가지고 성남시에 소송을 하는 바람에 반만 주고 있어요. 이것도 50만 원 50만 원 받는다고 젊은이가 야 이 50만 원 좋네 일하지 말자 이러겠어요? 예? 국민을 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개돼지로 실제로 알고 있는 게 지배 대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돈 아깝게 이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남시에서 뭐 복지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무슨 정부에 지원을 하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뭐 빚을 냈습니까? 빚 갚고 그러다 세금을 더 걷었어요. 물론 떼먹고 도망은 체납 세금은 내 죽으라고 더 걷긴 했지만 제가 전국으로 이게 체납 징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을 보내고 있어요. 성남에서 안 내고 이사 간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추적해라 그다. 얼마 전에 부산도 왔다 갔어요. 주변에 얘기하세요. 성남시 거는 내라 그냥 웬만하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가면 차에다가 바퀴에다 수갑을 딱 채워놓는다니까. 그거 안 당해봤죠? 그거 엄청 황당해. 노란 수갑이 있다고 차 못 가게 하는. 딱 채우는 거죠. 번호판 띄고. 이런 건 내가 했지만 정세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원래 해야 될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국가의 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잘 해야죠. 또 공정한 질서 잘 만들어서 유지해야죠. 이 질서 유지, 그다음에 국가 안보 이런 비용 써야죠. 그거 하려고 세금을 내지. 그러나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위에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 34조에 딱 써놨는데 꼭 그걸 안 따지더라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이 우리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출한 돈, 그 세금을 비용은 최소한 적게 쓰고 최대한 아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그걸 곧 복지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늘리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박근혜 박근혜 진짜 박근혜 하여튼 국가는 원래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고 우리 그분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그때 기가 막혀 한 분 있죠. 아니 정세 없이 어떻게 복지가 가능해? 그러니까 대통령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성남시는 진짜 정세 없는 복지를 했어요. 똑같은 세금 가지고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 낭비 줄이고 탈루 세금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만든 예산으로 1년에 약 1,000억에서 1,200억씩 빚 갚고 그 빚 갚는 거 다 끝나서 2014년부터는 뭐 교육복지, 노인복지, 보육복지, 장애인복지도 전국 최강이지 사실은. 근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또 아껴가지고 청년배당 마지막 단계로 한 겁니다. 뭐 산후조리 지원, 무상교복 이걸 했더니 저보고 악마래잖아요. 악마. 진짜 본인은 빈말로 얘기한 정세 없는 복지를 진짜 우리는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야 성남시 잘한다. 다른 데 배워라. 우리도 따라할게. 이래야 정상인데. 너 악마야. 이 악마라고 한 거는 역시 그 김무성 그 분이 한 얘기야. 나를 악마라고 그러지. 국민 나태해진다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최근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고 박근혜 게이트고 박근혜만 책임져도 되는 게 아니고 새누리 게이트다. 그리고 새누리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새누리당의 대표니 박근혜 비서실장이니 등등을 한 김무성은 정계 은퇴 먼저 하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악마라고 흉 안 봤으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했어. 복지 많이 한다고 세상에 악마라고 악마의 속삭임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비난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꼭 가슴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마 계속 할 거야 내가. 이 사람들이 몸통이잖아요. 몸통의 수족이잖아 수족.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 집단의 머리 박근혜, 몸 새누리, 손발 다리 김무성 맞잖아요. 근데 뭐 자기는 아닌 척하고 말이야. 마치 제3자인 듯 피해자인 듯 해결사인 듯 한 이상한 행동을 해서 요새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잊지 말자 김무성. 그리고 요새 또 유승민 대표한테도 내가 그 얘기 한번 한 거예요. 유승민한테도. 아니 청년배당을 비난을 했더라고. 청년배당을 성남시만 하면 불공평하지 않냐. 하지 마라. 이런 취지예요. 아니 원래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으니까 전국에 확대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성남에 한다고 나를 비난하냐 말이에요. 정부에서 빈말로 정세 없는 복지 한다고 막 얘기해놓고 그건 사실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기극이었죠. 근데 그 사기극을 나는 진실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 운영하는 사람이? 근데 지금도 계속 괴롭히는데 다행인 거는 역시 세상이란 공평한 거예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성남시 복지 정책을 마구 막아주니까 유명해졌어. 이게 세상에는 다 산이 높은 만큼 계곡이 깊고 양지만큼 음지가 있는 거지. 이게 음양의 원리 아닙니까? 위기 같은 속에도 기회적 요인이 있고 또 기회라고 좋아하지만 그 안에 또 위기 요인이 있거든. 좋다고 헬렐레 하면 그 위기에 빠지는 거죠. 뭐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성남시를 콕 집어가지고 돈으로 청년들 환심 사는 거 누가 못하나?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걸 막기 위해서 성남시 재정을 뺏어가기도 하고 또 남경필 지사 시켜서 성남시 보고 금지 소송하고
이러니까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 같으면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을 하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도 그래, 부산도. 하지 말라면 못해.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를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말을 들어야 됩니다. 돈을 막 열심히 아끼면은 나라에 돌려줘야 돼. 계속 아끼면 내년부터 지원금이 줄어들어. 이 재정 문제를 정부에서 막 자꾸 탄압을 하고 막으니까 제가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해져가지고 성남시 복지정책이 사실 1인당 1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뭐 성남시가 뭐 살만하네, 우리가 뭐 한번 이사 가보자. 1인당 예산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에. 가구당 3명 치면 30만 원 정도인데 전국구로 대한민국 전부에 확대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5조 원이에요. 5조 원. 5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올해 내년 본 예산만 400조입니다. 400조. 그리고 국방 예산 41조예요. 그중에 무기 구입은 이런 예산만 11조인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잠수 못하는 잠수함을 만들어. 이 못 나르는 헬기에 총알 뚫리는 방탄복 이런 거 만드는 거야. 북한이 1년 국방 예산이 뭐 명시적으로 나온 게 1조대거든요. 40배를 쓰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돈을 40배를 쓰면서 미군이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소리를 합니까? 쓸데없는 데 쓰는 돈 찌끔만 뜯어내며 조금만. 그러니까 추경 예산까지 가면 보통 400, 한 4, 50조 될 텐데 1.2%면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배당, 산후조리, 교육지원, 교복지원, 보육지원 다 하고도 남는다. 이게 5조가 없어서 못합니까? 하여튼 그런 쓸데없는 예산, 특히 뭐 국방 예산 이런 거, 그 돈 조금만 아끼면 지금 해외에다가 우리 존경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자원 외교한다고 퍼본 돈이 얼마입니까? 37조? 거기다 앞으로 더 들 돈 아마 6, 70조 된대요. 강에다 처박은 게 얼마예요, 강에다? 31조? 뭐 이자 비용하니까 31조 들어갔다는 거예요. 22조에다 더하기 뭐 비용까지 한 31조라는데 이 남아서 이러는 거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1% 만드는 거는 1시간도 안 걸려요. 인상 팍 쓰면 바로 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1%도 안, 1%에 딱 불과한 건데 그러면 얼마나 국민이 행복해지겠냐고요. 그리고 그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인드 문제인데 이거를 세상에 이번에 연말에 또 예산 올라왔는데 경로당에 300억 난방 지원, 냉난방비, 난방비 이것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또 없어졌어요. 300억이에요. 300억. 노인을 존경하는 정부가 왜 이러지? 이런 짓을 하면서 복지를 줄인다고요. 증세 없는 복지를 한 게 아니라 복지를 축소하는 증세를 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1인 1표 국가 아닙니까? 그죠? 1인 1표의 대의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면 숫자 많은 사람이 원하는 세상이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숫자 많은 사람들한테 언제나 불리한 세상이 계속되어 왔어요. 왜 그럴까? 이 우리 사회의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나라 하자고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면서 합의한 게 있죠. 근데 이게 한 번도 지켜진 일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게 그 뿌리야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일본에 부역하고 나라 팔아먹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그 민중들을 괴롭히던 그 자들이 처벌이나 청산은커녕 대한민국 지배 세력으로 싹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각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배 구조가 매우 불공평하고 매우 부정의하고 매우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합리한 기득권 구조에서 득을 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매우 소수고 그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대다수가 원하는 합리적인 공정한 평등한 세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가 못 겪어봤다는 거예요.